나보다 누나 같아. 네. 안녕하세요. 갬튜브 갬블러크루 스틸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이 방송하는 동안에 계속 주변에서 왜 갬블러는 스우파 코인을 안 타냐. 그 관계 없는 사람들이 조회수 다 해먹고 네. 너네는 뭐하냐. 근데 네, 맞아요. 바빠 죽겠는 애를. 밤새 가면서 연습하고 퍼포먼스하고 촬영하고 하는 애를 이거 찍겠다고 또 와라 이렇게 할 수가 또 없었고, 그리고 또 예리는 보이게 바빠. 다 노출되니까. 네. 엄청 바빠. 저도 또 나름대로 안 보이게 바빠. 지금 아무튼 굵직굵직하게 다 끝나서 네네. 하필 또 오늘 연습을 하러 온다고 하길래 그럼 하자. 가능하면 너 쉬는 날에 내가 부르고 싶지 않았어. 스우파에 바로 브레이킹 K, 네. BCO까지 갔다 왔어. 폴란드까지. 어떻게 좀 한가해졌어요? 아니면 더 바빠졌어? 이제 새해 첫날까지 콘서트를 저희가 돌아야 해서 지금 그거 준비 때문에 바빠서 계속 뭐 새벽 연습도 하고 저희 스케줄도 계속 다니고 해서 사실상 끝난 게 아닌 그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근황이라 하면은 뭐 거의 그냥 계속 준비하고. 그쵸. 알아보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쵸. 제가 옛날에 댄싱 하이를 나갔었잖아요. 올림픽 나가서 좋은 성적 거뒀다고 네네. 해가지고 그때도 드문드문 알아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수업하는 전국적으로 너무 얘 지금 히트치기의 레벨이 달라. 막방까지 다 끝나니까 길을 가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동을 어떻게 해? 면허 없잖아, 그치? 근데 땄어요. 땄어? 네, 그새 면허도 올해 땄어. 1월에. 그러니까 차를 한 대 사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차 타기 좀 그렇고 저희가 스케줄 다닐 때는 회사에서 그죠. 밴을 세워주시고 평소에는 지하철 가끔 타거나 주로 택시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러지. 막 이렇게 반갑게 해주시면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하루에 100번씩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차근차근 한번 물어볼게요. 네. 댄싱 하이 이어갖고 벌써 서바이벌 프로그램 두 번째잖아. 그쵸. 이게 두 번째 경험인데 본인이 참여할 때 어떤 경험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었는지? 일단 초반에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서바이벌을 거의 처음 나와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방송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린 분들도 계시고 되게 멘붕도 많이 오시고 뭐 누군가는 떨어지고 살아남고 이런 시스템 사이에서 되게 언니들이 많이 속상해도 하시고 경쟁을 빡세게 붙이니까 그런 과정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서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방송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언니들도 다 방송을 잘하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더 잘했다는 건 없는데 그런 힘든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버텨냈던 것 같아요.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매주 계속 공연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새로운 음악에. touch your toes, then drop it low. 뒤돌아보고 튕겨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시간이 좀 충분히 있고 이제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평가받아야 될 쇼를 당장에 만들어야 된다는 게 많이들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땠는지? 이게 다행히 사실 스트릿 전문 파이터가 기본적으로 섭외하는 그 기준이 코레오 하시는 안무가분들 위주로 섭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원래 안무가분들이 그렇게 작품 만들어내고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다 프로이신 거예요. 안 힘든 건 아니죠. 당연히 그치. 힘들긴 한데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한테. 비거리라서 뭐 좋았던 점 혹은 어려웠던 점?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가 되게 강력한 존재로 그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을 떠나서 그냥 언니들이 다 제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초반부터 얘기하셔서 YZ가 1위 후보로 많이 올라갔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견제를 많이 받기도 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비거리인 게 스우파에서는 생각보다 득보다는 실이 많았거든요. 그런 비보이 비거리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출연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융합돼서 호흡을 네.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으면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그 매너금 미션 그분 굉장히 비보이 잘하시던데. Who gon' fuck with us?
처음에 브레이킹을 먼저 시작을 해서 안무가로 전향하신 케이스. 딱 그냥 저 비구이를 오래 하신 분인데 네네. 느낌 딱 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아예 그냥 내내 팀에 한 명 더 있었다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출연 사진에 비거리 더 있었으면은 제가 좀 더 다르게 방송에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어려웠던 점에서 이런 게 눈에 띄었거든. 바닥 체크를 계속해. 어딜 가도 계속해. 그리고 Ready? Fight! 혹시 거기 저희 자리 아닌가요? 저희가 촬영을 처음 했던 그 파이트 클럽이 제가 처음 경험해본 유리바닥이었어요. 팀 공연이나 이런 거 하면 부직포에서 공연해보고 뭐 아스팔트에서 그죠. 우리 해보고 또 이게 그 네. 이 어려운 환경 전공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춤을 춰보고 저는 모래사장에서 춤춰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처럼 착착 달라붙는 바닥이라서 전혀 그냥 미끄러짐이란 없는. 하면은 뭔지 모두가 알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언니들이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러 조심해라라고 되게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날 현장에서 부상자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배틀 바로 전 배틀에 이제 홀리백 멤버분이 배틀을 하시다가 10분째가 나가신 거예요. 촬영 중단되고 응급실 가시고 하고 다음 배틀이 저였던 거예요. 분위기도 되게 힘들었겠네. 그러면. 그냥 다들 배틀이고 뭐고 진짜 조심해라 하고 파이트 클럽에 가서 저만 바닥 체크를 했는데 다시 촬영이 재개됐을 때 모두가 나왔어요. 바닥 체크. 모두가 다 나와서 춤춰보고. 뭐 손이나 등을 대지 않더라도 네. 엄청 뻑뻑한 바닥이면 갑자기 발이 이렇게 너무 세게 걸리면 네. 무릎 관절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무릎들 되게 많이 되시더만 다. 맞아요. 막 구르는 동작이나 이런 동작도 많고 그래서 립제이 언니가 아예 부츠를 벗고 양말 신고 부츠보다 차라리 양말이 낫다 해서 리에이 언니는 3번, 4번 제일 많이 배틀을 나가셔가지고 그냥 아예 나중에 무릎이 정말 안 좋아지시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방송에서는 또 아픈 거가 속으로 삭혀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뒤에 있긴 있었을 것 같아. 어쨌든 바닥 체크를 전도했네. 우리 모든 올장면 댄서들. 네, 모두가 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뭐 무대가 있었다면? 그래도 처음으로 저희가 제대로 무대라는 걸 제대로 준비했던 게 K-pop 4대 천왕 미션이었는데 처음으로 YDF가 단체 무대를 했던 무대여가지고 그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기억에 제일 남는 무대거든요. 제일 재밌기도 했고 제일 빡셌죠. 8시간 안에 완곡을 완성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삽도 맞춰야 되고 안무도 짜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팀들이 멘붕이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잡는 게 전문이어서 물론 빡세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잡고 하니까 YZ가 단번에 상위권에 갔던 무대였거든요. 항상 뭐 불 다 꺼지고 다 갔을 때도 밤새서 혼자 연습하고 근데 이제 보통 브레이킹 연습만 하는 걸 봤지 내가 처음으로 너 YGX 들어가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막 뜨기 시작할 때 얘가 이렇게 춤을 다른 춤도 잘 췄어 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면 연습을 네. 따로 해? 혼자? 코레오 연습하는 시간이랑 브레이킹 연습하는 시간을 분리해서 해왔던 거야? 좀 다른 방식의 난이도 어려운 춤이다 보니까 처음 초반에는 열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안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킹 이제 연습 배틀 연습하거나 뭐 이렇게 했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브레이킹 K 대회 전날에 녹화상 YGX 네. 탈락한 거잖아. 어쨌든 패배는 패배니까 큰 어떤 패배를 겪고 바로 대회를 다음날 나갈 때 여운이 좀 남아서 대회에 마음가짐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탈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브레이킹 K 전날에 수파를 찍고 그 전에는 뭐 나이키를 찍고 계속 뭔가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스케줄이 꽉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촬영 때문에 멘탈이 막 흔들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브레이킹 K 전까지 준비하는 게 너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지 패배가 크게 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게 없구나. 멘탈이 강해. 가벼운 푸도크에서 또 트레드를 이용한 우리 플로우까지 마무리 푸시까지 그 브레이킹 K를 이제 다음날 훌륭히 잘해서 또 우승을 했고 이거는 이제 3차 파이널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또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근데 BC1 자체도 또 엄청나게 본인한테 중요하고 뭐 그랬던 거니까 Let's go! Set it off. Y'all ready to go?
Some of these. B-Girl Yell, representing Gamblers Crew Korea. 냉정하게 결과만 본다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잖아. 저는 이번에 BC1 준비하면서 브레이킹 키 때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언니들도 배려를 해주시면서 제가 연습하려고 하면 최대한 이제 터치 안 하시고 겨우겨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는 만족을 못했어요. 이 레드불 BC1만을 위해서 엄청 연습을 해왔을 비걸도 있을 텐데 바쁜 상황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좀 제 입장이 좀 그런 거예요. 너 20대 초반 맞니? 말하는 게 그냥 저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까지 준비를 못했는데 많이 올라가는 것도 정말 엄청난 운이 따른 거겠지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만 보여주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되게 마음이 가벼운 상태로 폴란드에 갔는데 한국 대표로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갖고 있어도 일단 최대한 올라가 보려고는 해야겠다. 거기서 뭐 일부러 슬슬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는 배틀 봤을 때 되게 좋았어.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로지스틱스의 다른 배틀들 보면 걔가 그 레인보우 엄청 많이 하는 거지. 네네.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첫 라운드에 그 할로백이 좀 너무 꽂히고 있고. Now living in What? Sticking that hollow back. 로지스틱스랑 결정됐을 때 배틀이 특별히 이렇게 붙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전략이 있었는지. 그 라인업이 진짜 누구를 만나도 다 위협적인 상대이기는 그렇지. 한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더 호감이 있고 더 견제가 되는 비걸 중에 로지스틱스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친구의 성향이 자기 스타일은 있는데 레파토리인 느낌이 좀 강했던 친구여가지고 제가 음악을 잘 타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봐왔던 배틀로는 이 친구가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너한테는 꽤 공격적이더라고. 네, 근데 the bag. Got Right off bag the bat. moves. Let's go. Representing. That's the vibe we want. Don't waste any time. 얘가 시작을 하고 보니까 엄청 빡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나도 좀 부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기세에 좀 보이더라고. 노래고 뭐고 간에 그냥 냅다 그냥 꽂아버리고 냅다 던지는 그 기세가 사람들을 동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배틀이라서 네. 더 컸던 것도 네. 있는 거야.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스탠딩도 잘하는 친구긴 하지만 또 아래로 내려가면 구성은 사실 좀 되게 단순하거든. 그런 부분에서는 네가 훨씬 난 높다고 생각했어. 자,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 사실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캐릭터로 보이는 면이 있거든. 어쩌다 보니까 굵직하게 2개의 패배를 겪었단 말이에요. 자, 패배를 어떻게 맞닥뜨립니까? YGX가 수업파에서 떨어진 건 사실 엄청 데미지가 없었고 방송에서의 탈락인 거지 저희 커리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레드불 BC1 이번에 16강에서 떨어진 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다른 스트릿 장르에 비해서 비보이라는 걸 되게 대중들이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보이만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어떤 문화인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안 좋은 여론을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인지도를 지금 넓혀놨으니까 내가 입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네, 저도 뭔지는 알고 있는데 뭐 그거를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고 유명해지면은 반드시 그게 같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비판은 경호의 수용하되 없는 얘기를 하거나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잡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얘네가 뭐 알아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거라고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혀 20대 초반 같지 않아서 이게 내가 좀 답이 좀 약간 꼰대적인 생각인가. 나보다 누나 같아. 네. 결과에 대한 어떤 상처나 이런 것보다 결국 그런 게 더 컸구나. 네네. 네. 앞으로의 그래서 계획은? 대회 준비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이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진짜 대회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아무 스케줄 없이 네. 준비에만 매진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일단 브레이킹 키 때 뽑히면은 아마 그 이후로는 거의 선수 생활 위주로 할 것 같고 24년까지는 올림픽이나 이렇게 대회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 기간에는 그냥 뭐 그것밖에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몇 개월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선수촌에 있으면요 거기서만 해야 된다 생활을. 선수촌에 들어간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아예 다른 활동을 그냥 거의 못할 정도로 제약이 있는지는 몰랐으니까 지금도 내가 듣기로는 벌써 폴란드 갔다 오고 이런 것 때문에 YGX 막 뭐 광고 혼자 빠져고 찍고 어떻게 보면은 손해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일들이 겹쳐서 오니까 좀 넓게 퍼져갖고 와서 다 하면 얼마나 좋아. 네, 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나와줘서 고맙고 네, 습하고 얘기 네, 스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싸. 내가 나중에 잘 유명해지면 나 좀 가르쳐줘. 저라고.